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자 입력 함수, 유저 인풋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캐드를 쓰거나 리습을 쓰거나 사용자가 중간중간 개입해서 어떤 특정 값을 입력해 줄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들을 다뤄볼 텐데, 일반적으로 유저 인풋 함수에서는 get으로 시작하는 몇몇 함수밖에는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숫자를 반환해주는 함수, 좌표를 반환해주는 함수, 이런 식으로 반환해주는 값의 유형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더 여러가지 함수를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설명할 건 숫자를 입력하는 함수인데 요거 둘 다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사용하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공통적으로 메시지라는 인수가 들어가요. 이 메시지는 사용자한테 값의 입력을 요구할 때에 어떤 값을 입력해라 라고 화면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써보면서 한 번씩 사용을 해보면 될 거고요. 제일 먼저 있는 getInt라는 거, 여기에서 int는 당연히 인티저니까 정수를 입력하는 함수고요. getReal은 실수를 입력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한 번씩 사용을 해볼게요. getInt, getReal, 그 밖에 get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인수 없이 함수만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을 해보면 마우스 커서 옆에 명령이라고 나오고 명령행에도 명령이라고만 나오고 아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어떤 값을 입력을 해라 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저는 정수를 입력받는 get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숫자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숫자를 정수로 반환을 해줍니다. 뭔가 숫자를 입력을 한다는 뜻의 대부분은 다른 함수에서 이 숫자를 사용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setQ에 변수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getInt 이런 식으로 입력한 값을 특정 인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나중에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양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입력한 값을 A에 저장을 해라. 이 내용도 실행을 하고 나면 실행한 결과 자체는 똑같아 보일 거예요. 1, 2, 3이라고 입력을 하면 1, 2, 3이라고 반환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입력한 1, 2, 3이라는 거는 setQ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A에 저장된 값이 1, 2, 3이다 라는 뜻으로 반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 A로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한번 호출을 해보면 1, 2, 3이라는 정수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get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알파벳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의 값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getInt라는 함수 자체가 정수만 입력값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1.5처럼 숫자긴 숫자인데 실수다. 이런 값을 입력을 할 때에도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의 값을 요구한다고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꼭 정수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get으로 입력하는 함수들은 사용자한테 어떤 값을 입력을 하는 거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함수에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입력해라 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 옆이나 명령행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제가 방금 입력한 그 메시지가 표시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을 해줘야만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getReal이라는 거 사용을 해볼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똑같으니까 이게 실수의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수의 입력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알파벳의 입력은 불가능하고요. 1.5나 1.6이나 1.7처럼 실수 양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입력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수를 입력을 해도 괜찮아요. 정수를 입력을 하면 정수가 아니라 실수로 변환을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8을 입력을 했는데 8.0으로 반환을 해주는 거죠. getReal은 실수를 입력할 때, getInt는 정수를 입력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살펴봤으면 이번에는 좌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표에는 제가 최소한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3개를 찍어놨는데 사실 기초 단계에서는 트랜스는 몰라도 돼요. 이 트랜스라는 함수는 좌표를 표시할 때 기준 좌표계를 변환해서 표시를 해주는 친구인데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좌표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쓰고 있으니까 요건 아직까지는 제대로 모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특정 분야에서는 요 좌표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왕 공부할 거 좌표계라는 것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 번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getPoint, 요거는 사용자가 클릭한 점의 좌표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getCorner, 이 친구도 사용자가 입력한 점의 좌표를 반환해주는 친구인데 요거랑 뭐가 다르냐? 기초 구조만 살펴봐도 조금 다르죠? getPoint에서 PT,
여기서 pt는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의 좌표를 의미하는데 getPoint에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getCorner에서는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요 기능은 한번 써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보는 게 빠르니까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getPo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한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getCorner라는 건 인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getPoint로 점의 좌표를 저장을 하는데 이걸 setQ에 pt1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point1이라는 pt1이라는 인수에 제가 클릭한 점의 좌표를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릭한 점의 좌표를 pt1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느낌표 pt1이라고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 좌표가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이 getCorner라는 함수는 인수로 입력한 점의 좌표부터 마우스 커서의 위치까지 사각형을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요건 단순 미리 보기일 뿐이지만요. 자, 이렇게 함수를 실행을 할 때 pt1이라는 걸 인수로 집어넣어 줬어요. getPoint로 지정을 했던 점의 좌표죠. 요걸 집어넣게 되면 그 점에서부터 마우스 커서까지 위치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로 표시됩니다. 이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점의 좌표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돼요.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우스 커서 옆에 표시되는 거리와 각도예요. 점의 좌표를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거리는 1500이고 30도의 각도를 갖게 하는 점의 좌표를 반환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에 점의 좌표를 반환해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은 하기는 한데 사실 getCorner라는 함수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getCorner와 getPoint 요 두 개의 함수는 이렇게 입력한 점의 좌표를 반환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getCorner에는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getPoint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을 했을 때에는 그냥 클릭한 점의 좌표를 반환을 해줬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었어요.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지정한 점에서부터 마우스 커서까지 주황색 점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황색 점선, 오토캐드 사용을 하면서 이동이나 복사나 그런 기능 사용을 할 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점선의 이름은 고무줄입니다. 러버밴드라고 해요. 그리고 오토리스브의 일부 함수 중에는 이 러버밴드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능을 쓸 때 이 점선, 이 고무줄이 표시되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반환해주는 값은 마찬가지로 클릭하거나 입력한 거리와 각도를 계산을 해서 점의 좌표를 반환해주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반환해주는 값은 점의 좌표입니다. 입력한 점의 좌표를 반환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inters라는 함수입니다. 이 inters라는 건 intersection, 교차점의 약자예요. 그런데 교차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점 4개를 통해서 교차점을 구합니다. 이때 점의 좌표 4개를 입력하는 순서가 중요한데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 요게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 요것도 또 다른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차점을 구해주는 함수가 inters예요. 근데 설명만 들어도 많이 안 쓰일 것 같죠? 일단 포인트가 4개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선의 교차점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객체에서 교차점을 구하는 함수는 요것밖에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교차점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해서 액티브엑스 쪽으로 넘어가면 추가적인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 오토리스브의 함수에서 교차점을 구하는 건 요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용이 되기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선을 일단 2개 그려놔야 보기가 편하겠죠.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으로 인수를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inter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차점인 요 점의 좌표를 반환해주게 될 거예요. 자, 한 번씩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setQ로 포인트 1번에 getPoint로 이렇게 점을 하나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2번 지점도 필요하겠죠. 이걸 여러 번 해줘야 돼서 귀찮긴 한데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3번 지정을 해주고 4번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점을 지정을 해줬으면 inters라는 함수에서 사용할 pt1, pt2, pt3, pt4 4개의 점의 좌표를 다 구한 거고 요걸 실행을 해보면 점의 좌표를 가르쳐 줄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요 교차점의 좌표인 거죠. 2623, 1633 정도가 나왔는데
선을 하나 요 교차점에다가 대충 한번 그려놓고 진짜 그 좌표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623, 1633이죠. 2623, 1633.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교차점을 구해주는 함수가 인터스라는 함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써본 적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있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건 트랜스라는 함수인데 요걸 이해를 하려면 좌표계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도면을 살펴보면 왼쪽 아래에 좌표계가 표시가 되고 있죠. 요쪽이 X축이고 요쪽이 Y축이다. 이렇게 도면의 기준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도면이나 기준점 0,0이 존재를 하고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 Z축의 방향을 정해 놨어요. 어느 도면에나 다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형상 자체가 구성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도면을 그리다 보면 항상 요거에 맞춰서만 그릴 수는 없습니다. 대지의 방향이 뒤틀려 있을 수도 있고 면이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울어진 면에 항상 객체를 그려서 회전시키는 건 불편하니까 요 좌표계를 수정해서 쓰곤 하죠. UC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좌표계의 원점과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좌표계를 틀었을 때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점의 좌표들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좌표축을 트는 작업을 했을 때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좌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도면의 모든 객체의 모든 좌표를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변환해서 파일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사용하진 않아요. 대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UCS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서 특성창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정보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걸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UCS를 표준으로 WCS로 바꿔놓고 이 친구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ntget을 사용을 해서 가의 entcel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 그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하면 데이터가 쭉 보여줄 텐데 이 중에 10번이 시작점의 좌표, 11번이 끝점의 좌표입니다. 시작점의 좌표를 살펴보면 3713, 2425예요. 객체를 선택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3713, 2425 요게 시작점의 좌표고 끝점은 1755, 980, 1755, 980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UCS를 돌렸을 때 요때에도 요 객체의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제가 설명한 게 맞다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해봤을 때 1713, 2454, 1755, 980 객체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좌표계가 변환했기 때문에 특성창에 표시해줄 때에는 변경된 좌표계에 맞춰서 화면에 표시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좌표는 WCS 기준입니다. 월드 좌표계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좌표를 입력할 때마다 좌표를 변환해주기는 불편한 일입니다. 필요한 것만 변환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좌표를 입력하는 대부분의 기능들, 요런 기능들에서 좌표를 입력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전부 다 UCS를 기준으로 반환을 해줘요. 그런데 getPoint를 사용을 해서 점의 좌표를 클릭을 해보면 현재 UCS를 기준으로 한 좌표를 반환을 해줘요. UCS를 다시 한번 바꿔놓고 getPoint를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점의 좌표를 수집을 하면 같은 점의 좌표를 수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되는 값은 다릅니다. 왜냐? UCS, 현재 좌표계를 기준으로 좌표를 추출을 해주니까요. 근데 객체를 수정을 하려면 WCS로 이 친구를 변환을 해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왜냐?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건 WCS를 기준으로 한 좌표가 저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getPoint나 다른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반환받은 좌표를 WCS로 바꾸고 혹은 WCS로 저장되어 있는 좌표를 현재 좌표계의 좌표로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트랜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에는 당연히 변환할 점의 좌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pt라는 게 여기 인수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from과 to는 0 또는 1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값도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0이랑 1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0이 WCS, 1이 현재 UCS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수로 disp라는 게 있는데 이건 displacement라고 변위를 알고 싶을 때에 입력할 값이에요. 대다수의 경우 요거까지는 사용을 하지는 않으니까 트랜스, 좌표, from, to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getPoint를 사용을 해서 클릭한 점의 좌표를 가져올게요. 당연히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setQ에 pt라는 걸로 getPoint로 요 점의 좌표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이때 입력한 값은 UCS의 값이겠죠.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WCS로 한번 바꿔볼게요. WCS라고 함은 여기 객체 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요 좌표로 변환을 하는 건데, 변환을 하는 함수는 트랜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from, to가 필요한데 from은 현재 내가 입력한 요 PT에서 사용한 좌표계를 의미해요. 저는 지금 UCS로 측정된 걸 WCS 기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측정한 건 UCS다. 그런데 요걸 WCS로 바꾸고 싶다. 이런 뜻으로 1과 0을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주면 WCS로 변환된 좌표 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반환된 값은 1755980. 제가 저희가 시작점인 줄 알았는데 끝점이었네요. 1755980. 요 좌표가 그대로 반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UCS를 다시 W로 바꿔놓고 표준으로 바꿔놓고 살펴보면 요 점이 좌표겠죠? 요게 그대로 여기에 표시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UCS와 WCS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좌표계를 바꾸고 싶을 때에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WCS만 사용한다, UCS를 사용할 일이 없다, 그러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면 오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그 오스냅이라는 단어 맞고요.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특정 오스냅을 사용해서 포인트에 입력되어 있는 점의 좌표를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에 입력되는 점의 좌표를 반환을 해줍니다. 만약에 거기에 객체가 없다, 그래서 선택할 좌표가 없다, 만약에 제가 모드로 끝점을 잡았어요, 엔드를 잡았는데 제가 클릭한 좌표에 엔드 포인트로 사용할 만한 점이 없다, 그럴 때에는 좌표가 없어서 nil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을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펑션 리스트로 넘어가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일단 싹 지우고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원점이랑 요 점이랑 떨어져 있죠. 그래서 0,0을 클릭을 하면 객체가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일단 0,0이라는 점이 필요하니까 setQ에 A라는 데에 getPoint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0,0을 저장을 할게요. 느낌표 A, 변수를 호출을 해보면 0,0이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스냅을 사용을 해서 0,0이라는 좌표가 저장되어 있는 A점을 클릭을 하는데 엔드 포인트를 넣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서 엔드라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끝점과 중간점을 같이 쓸 거다, 엔드와 미드를 같이 쓸 거다, 그러면 엔드와 미드, 이런 식으로 쉼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객체 스냅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nil을 반환을 할 겁니다. 왜냐? 지금 딱 보기에도 여기에는 끝점과 중간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선택할 객체가 없어서 걸리는 좌표가 없다. 그래서 nil을 반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걸 요렇게 마우스 휠을 쭉 빼고 나서 0,0을 클릭하려고 보면 이제는 객체랑 0,0이 가깝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요 기능을 실행을 하면 특정 좌표를 반환해 줄 거예요. 154, 157, 뭐 요 정도로 반환을 해주는데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154, 157,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선택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객체 스냅을 사용을 할 때에는 화면의 스케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화면의 추측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객체 스냅을 잡긴 잡는데 그 반경을 얼마로 설정을 할 거냐라는 오토캐드의 환경 변수도 있어요. 그게 어파처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의 기본값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키우면 많이 잡는 거고 줄이면 덜 잡는 거겠죠. 이 값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냅이라는 함수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정확하니까요. 그래도 때에 따라서 이 기능을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서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폴라라는 건데, 폴라라는 게 오토캐드를 설명할 때 어디서 나오느냐, 극좌표를 설명을 할 때 보통 폴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 폴라라는 함수는 특정 점에서 특정 각도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점의 좌표를 반환해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앵글이 의미하는 건 라디안입니다.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을 사용을 해요. 특정 점에서 특정 각도의 특정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 그러면 폴라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거의 안 쓰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엔 거리를 반환해주는 친구인데, 거리라는 건 어차피 반환되는 값은 실수로 반환을 해줘요. 그런데 점을 입력을 해서 그 지정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실수로 반환을 해주는 거죠. 사용하는 함수는 distance와 getDis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getDist는 개인적으로 안 씁니다. 전 대신 distan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점은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getDist라는 건 포인트 1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사용자가 클릭한 지점을 사용을 하는 거겠죠. 요걸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getDist라는 함수를 인수 없이 그냥 사용을 하면 두 점을 입력하게 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클릭한 두 점의 거리를 실수로 반환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getDi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 끝점부터 요 끝점까지를 입력을 해주면 요 선분의 거리가 나오겠죠. 3543.55, 3543.55. 당연히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은 실수로 반환을 하고요. 오토캐드가 단위를 변환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건데 본인이 필요한 단위가 따로 있다. 그럴 경우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real2string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getDistance로 측정한 거리를 10진법의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반환을 해라.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3543.5506, 3543.5506이 여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getDistan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입력한 좌표의 값을 다시 재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getDistance라는 함수 자체가 입력하는 게 인수로 받을 수 있는 게 포인트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점은 제가 여기를 클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의 좌표를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getDistance로 사용을 하게 되면 클릭해서 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클릭한 점의 좌표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setQ에 pt1에 getPoint로 앞에 점을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pt2번에다가 오른쪽 위에 있는 선분의 다른 끝점을 저장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getDistance로 pt1, pt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점의 좌표 두 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점의 좌표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distance라는 함수예요. distance를 사용을 해서 pt1, pt2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한 두 점의 거리를 반환을 해줍니다. 측정을 해주는 건 똑같은데 이 친구는 직접 클릭해서 측정을 해주고 측정을 할 때 포인트를 입력을 하든 포인트를 입력을 하지 않았든 첫 번째 점에서부터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할 때 러버밴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반면에 distance라는 함수는 점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distance에 pt1, pt2번 자리에 getPoint를 넣어줘도 되거든요. 자, getPoint를 넣어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distance를 사용을 하는데 getPoint 이렇게 두 번 점의 좌표를 직접 받아주면 클릭해서 두 점의 좌표를 직접 클릭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사용을 하면 getDist에서 썼었던 러버밴드는 표시가 되지 않죠. 그런데 getPoint라는 함수에서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점을 하나 입력을 해주면 러버밴드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distance를 쓰는데 setQ로 pt1에다가 getPoint로 점의 좌표를 하나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setQ에 pt2번에 getPoint로 점의 좌표를 저장을 하는데 이때 측정할 때 pt1번까지 같이 기록을 해주게 되면 처음 클릭한 점의 좌표는 pt1번에 남게 되고 두 번째 클릭한 점의 좌표는 pt2번에 남게 되면서 동시에 러버밴드까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etDist를 안 써요. 충분히 distance라는 함수로 getDist라는 걸 그대로 구현하면서 첫 번째 입력한 점의 좌표를 기록하고 두 번째 입력한 점의 좌표도 기록할 수 있거든요. getDi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두 번째 입력한 점의 좌표를 기록해주는 게 힘듭니다. 반면에 distance를 사용을 하면 동작 자체는 똑같이 보이게 만들면서 두 번째 있는 점의 좌표도 기록을 해둘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요건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요 distance라는 함수를 언제 쓸까요?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여태까지 요 함수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언제? 문자를 입력할 때. 단일행 문자를 입력하는 기능을 실행을 하면 시작점을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해서 그 거리값을 높이로 지정을 하게 돼요. 이게 distance라는 함수입니다. 클릭을 하면 높이에 지정되는 요 값에 두 점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거리값이 들어가게 되죠. 요게 distance라는 함수예요. 단일행 문자 입력을 할 때 이 함수 숱하게 사용을 해왔던 거고요. 물론 단일행 문자에서는 두 번째 점의 좌표를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getDist로 썼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어쨌든 이 두 기능으로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고 반환되는 건 실수로 거리를 반환을 해주는데
distance로 getDist를 똑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분명히 활용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도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 텐데 여기에도 설명할 게 조금 있습니다.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건 getAngle과 getOrient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반환해주는 게 뭔가 다르니까 함수가 아예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앵글 베이스입니다. 도면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게 뭔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각도는 객체가 두 개 있다. 근데 이 두 개의 객체 사이에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이각은 요것도 각도일 수 있고 요것도 각도일 수 있고 이렇게도 각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본인이 상황에 맞춰서 산식을 구성을 해가지고 집어 넣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각도는 객체를 선택했을 때에 표시되는 그 객체 자체의 각도입니다. 오토캐드로 선분을 그리게 되면 시작점을 입력을 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뺐을 때에 각도가 표시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표시되는 각도는 X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하고 Y의 값이 0인 점들을 쭉 모았을 때 표시되는 요 빨간 선, 요걸 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표시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이건 동적 입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0도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사실 이 상태에서 거리와 각도를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리를 입력을 하고 각도를 입력하겠다라는 표시로 각도 표시, 요 꺽쇠 표시를 입력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30도라고 입력을 하면 거리는 2000이고 각도는 30인 요런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을 한 건 이런 식으로 명령행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도를 탭을 입력해서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2000이라고 입력하고 키보드에 있는 탭을 누르면 각도 쪽으로 하이라이트가 옮겨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30이라고 입력하면 30도의 각도로 기록이 되는 거죠. 요게 기본 인터페이스인데 오토캐드에서는 각도를 잴 때 꼭 요게 0도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요 값을 사용자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꾸는 환경 변수의 값이 앵글 베이스입니다. 요걸 입력을 해보면 0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0도부터 각도를 재나가는 거예요. 이걸 30도로 바꾸면 30도를 0도라고 가정을 하고 각도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걸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 유니츠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도면의 단위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확인을 해보면 0도가 기준 각도로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기타 각도를 사용을 해서 30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앵글 베이스의 값은 30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요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입력하는 각도들은 모두 다 입력이 되는 건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거리와 각도 표시를 입력을 할 때에는 그 각도가 사용이 돼요. 저는 30도라고 입력을 했는데 대충 보기에도 60도의 선분이 생겼죠. 선택을 해보면 각도는 30도라고 표시가 되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측정하고 있는 각도도 앵글 베이스의 영향을 받은 각도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점을 그대로 똑같이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2000이다. 요번에는 꺽쇠 표시가 아니라 탭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도라고 입력을 하면 우리가 눈에 볼 때에도 30도인 선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왜냐? 요건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의 도움을 받은 거고 요건 그냥 값을 바로 다이렉트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같은 값을 입력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결과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앵글 베이스에 정해져 있는 값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여기에 정해져 있는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능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getAngle은 앵글 베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각도를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앵글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다르면 각도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사용을 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앵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두 점을 순차적으로 클릭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디안으로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1.0472 이렇게 요 선분의 각도를 반환을 해줬는데 앵글 베이스를 30도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getAngle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측정을 하면 각도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getOrient 이 친구는 앵글 베이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앵글 베이스가 30도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도 앵글 베이스가 0으로 되어 있을 때랑 똑같은 각도로 측정을 해줘요. 이 차이점 때문에 각도를 측정하는 함수가 두 개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맞춰서 원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기능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반환하는 값은
당연히 라디안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숫자 관련 함수 설명을 할 때 사용자 함수에서 설명을 했었죠. 디그리 투 라디안이랑 라디안 투 디그리 요걸 사용을 해서 변환해 가면서 쓰셔야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